공장에 일하러 가는데 왜 꾸미기 있어? 대성 옷 입고 가면 되지. 사람이 언제나 깔끔하게 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무시 당하지 않지. 야 라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하러 가야지. 너도 지각하면 사장님한테 욕먹어. 일하러 가기 싫어. 저번 주는 주말에도 일해서 쉬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월급 받잖아. 야, 좀 비켜봐. 덩치도 엄청 큰 놈이. 자, 월급 명세서. 오늘 입금 될 거야. 오늘 월급 날이니까 더 열심히, 응? 아, 그리고 최저임금 오른 거 알지? 그래서 이번 달부터 기숙사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다. 그렇게도 알고 있어. 그 오늘부터 같이 일할 친구야. 인사드려. 여기도 방글라데시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 생각해가지고 같은 방글라데시 사람으로 뽑았잖아. 라시드. 시문 라시드, 그 신물 데리고 가가지고 기숙사 그 소개해줘. 일해. 연봉이 많이 왔어요. সমস্যা নাই। থাকতে পারলে ভালো কিছু করতে হবে। সমস্যা নাই। অসুবিধা নাই বুঝছো আমাদের এখানে 여기에요. 여기 가방 두면 두이고 씹는 것을 박에 있어요. 여기서 몇 명 살아요? 우리 3명이 살아요. 이제 4명. 4명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사장이 살아가 하면 어쩔 수 없죠. 작년에도 5명이 살았어요. 5명? 한 달에 기숙사비 얼마네요? 25만 원씩 내요. 원래 20만 원 있는데 이번 달보다 25만 원이래요. 25만 원? 한 명이 25만 원? 네, 한 명이 25만 원이요. 아이고 말도 안 돼요. 이런 좁은 방에 게다가 건대인데 어떻게 한 명이 25만 원? 그리고 우리 다 내면 100만 원 있잖아요.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사장한테 말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왜? 사장님, 기숙사비 25만 원이에요? 왜? 너무 비싸요. 야, 너희 최저임금 올랐잖아. 그래서 나도 올렸어. 야, 물가도 비싸고, 요즘 전기세, 수도세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세세 임금이랑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그 좁은 방에 어떻게 4명이 함께 지내요? 원래 법적으로 한 방에 15명까지 괜찮아. 4명이면 양호하지. 야, 그리고 너희들 그거 할 것도 없는데 가서 잠만 자면 되잖아. 거기 쭉 누우면은 20명도 자겠다, 야. 그거 어떻게 20명이 자요? 우리 군대에서는 다 그렇게 잤어. 말도 안 돼요. 여기 군대요? 우리 군대 왔어요? 이건 법적으로 잘못했어요. 참네. 법? 네가 법에 대해서 알아? 그래, 좋아. 법대로 해, 법대로. 사업주가 저희에게 뭐 기숙사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기숙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거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청구 가능한 금액이 무한정 뭐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는 그 청구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기숙사를 뭐 오피스텔이나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로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15%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임시거주시설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8%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대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장 근로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의 정해진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기숙사비를 원칙적으로는 발생한 비용만큼 추후에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월급에서 사전에 공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금지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사전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국어로 된 따로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만약에 계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서면 계약서로 그 기숙사를 오피스텔로 부여한다라고 체크를 하는데 막상 가봤더니 그냥 컨테이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할 당시와 계약 후가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계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바로 다른 회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계약 위반으로 어떤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노동청에다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3주는 쉬어야 한대요. 뭘 3주씩이나 쉬어. 허리가 아파서 일할 수가 없어요. 누워있어도 허리가 많이 아파요. 야, 멀쩡한 내가 지금 병원 가서 3주 쉰다는 그냥 나와. 그 깨병 부리지 말고 빨리 가서 일이나 해. 에휴. 야, 라시드. 병원비랑 쉬는 동안 월급 내가 줄 테니까 산지 처리하지 말자. 산대소리 하고 싶은데요. 야, 그러면 복잡하고. 너는 나는 국산 처리하는 게 좋아. 응? 그렇게 하는 거다. 응. 가자. 아 부럽다. 나도 쉬고 싶다. 뭐가 불어? 다치다 쉬는데 건강이 저거지. 나는 허리 아파도 못 쉬었잖아. 그래. 안 쉬고 있어? 네. 이따가 봐. 야, 라시드 오늘도 안 나왔어? 어디 있어? 라셰도 기숙사에 쉬고 있어요. 아, 이 새끼는 며칠 쉬었으면 됐지. 얼마나 쉬고 가는 거야? 아우. 야! 너 왜 공장 안 나와?
타서서 쉬고 있잖아요. 야, 쉬어도 일주일 정도만 쉬어야지. 벌써 2주째 쉬고 있잖아. 아, 평안에서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의사마라도 들어야지요. 의사만? 의사가 월급 주냐? 내가 월급 주지? 야, 그리고 그 정도 쉬었으면 어느 정도 나왔잖아. 나와서 일해야지. 저는 다섯 년도 어떻게 해요? 왼손 괜찮잖아. 왼손. 응? 청소라도 해야지.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응? 놀고 먹으려고 해? 내가 뭐 땅파서 사업하냐? 어? 남의 돈 아까운 줄은 몰라. 일 한 만큼 돈 받는 거야. 너 일 안 하면 월급도 없어. 라시드, 뭐하네? 상처해. 사장이 상처라도 하래. 안 그러면 월급도 안 준대. 산재 소리 안 했어? 사장이 산재 소리 하지 말고 콩찬 소리 하재. 공상 소리가 뭐야? 산재 소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류비하고 월급을 주겠다는 거야. 그때 공상 소리는 사장이 월급하고 시류비 주겠다는 거야. 사장님은 왜 산재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아, 사장님이 진짜 나쁜 놈이야. 산재 소리 하면 근로환경 조사 나오지 월급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야. 아, 사장이 월급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일 안 하면 월급 안 준대. 산재 소리 하세요. 산재 소리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월급 70%까지 나와. 산재 소리 해. 사장이 안 해주겠다 어떻게 해? 사장이 안 해주면 네가 신청하면 돼. 우리가 이제 일하다가 다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요양급여와 휴학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라고 하는 거는 산재로 다친 나의 어떤 몸에 대해서 무료로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휴학급여는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임금을 70% 정도 보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내가 일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그 다친 상황에 대해서 동료라든지 사장이라든지 바로 불러서 나 지금 일하다 다쳤다 라는 걸 알리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동료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로 119에 신고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이런 사고의 경위를 바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내가 덜 아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치면은 바로 즉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한테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찌 하다가 다쳤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싶다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대신해주는 병원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병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주노조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산업재해 신청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사업주의 도장이 찍히는欄이 있는데 만약에 사업주가 너 산재 신청해라 라고 하면은 사업주의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나는 산재 처리 이런 거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 즉 도장 없이 그냥 신청서를 제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도장이 있고 없고는 산업재해가 인정되고 안 되고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출퇴근. 네,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명확하게 산업재해인데 일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에서 나와서 회사로 이동하는 길이라든지 또는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 이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출퇴근길에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용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회사와 기숙사
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산업재해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 친구 신선. 누구야? 여자야? 에이, 남자잖아. 아는 사람이야? 고향 사람? 몰라.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받아주냐? 같이 아는 친구도 없는데? 페이스북 친구 많으면 좋지. 휴먼, 집에 돈 보내야 하는데 아는 프로가 있어? 없는데? 뭐라고 하지 마. 은행 가서 보내. 수수료가 아깝잖아. 사장님, 나나. 저 은행에 좀 가야 해요. 어? 은행? 지금? 네, 집에 돈 보내야 해요. 엄마가 많이 아프대요. 야, 쉬는 날 은행 가. 은행 하는 날 못 쉬잖아요. 은행 문도 빨리 닫고. 아 몰라. 바빠 죽겠는데. 야, 이거 이번 주에 다 끝내야 돼. 빨리 가서 일해라. 왜? আপনার কেমন আছে? টাকা পাঠাছিলাম, টাকাটা কি গিয়েছে নাকি? 아, 이 자식 뭐야? 계속 전화 안 받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가 전화 안 받아? 내가 보낸 보라가가 전화 안 받아. 우리 집에 돈 못 받았대. 왜 그래? 계속 연락 안 돼? 전혀 연락 안 돼. 아, 미치겠다. 사기꾼이네. 기영설레 친구해. 안 돼. 친구하면 너도 풀프로 보낸 거라. 같이 잡아가. 그러게 내가 은행 가서 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해? 빨리 돈 보내야 하는데 사장님은 은행 갈 시간 안 주는데 밤에는 은행 안 하잖아. 그래도 은행 아니라도 합법적으로 월급으로 돈을 보낸 회사들도 있어. 좀 더 알아봤어야지. 한국에서 하왈라나 훈디 등 환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왈라나 훈디 등 환치기는 불법 외환 거래를 말하는데요.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끼리 해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입금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을 통해야만 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하왈라, 훈디, 환치기는 명백한 불법 외환 거래입니다. 만약 하왈라나 훈디, 환치기 브로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송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브로커 업무에 가담하다가 적발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한 브로커에게 송금을 의뢰했다가 적발될 경우, 다시 말해 하왈라나 훈디로 송금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송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불법 외환 거래를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하왈라, 훈디, 환치기는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어떤 외국인 음식점 사장이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상대로 하왈라를 하다가 적발돼서 그 사장은 구속되고 그와 관련한 30여 명이 조사를 받고 추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한 브로커에게 속아서 송금한 금액 모두를 잃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근로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안전하게 송금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시중은행이나 전문 송금업체를 이용합시다. 사장님, 저희 왔어요. 들어와. 너희가 연차를 다 안 썼더라고. 라나가 5일, 라쉐드가 15일 남았네. 야, 열심히 일했네. 네. 아니 근데 이거 다 써야 하거든. 요즘 일도 별로 없으니까 이번에 연차 써. 연사 10월에 쓰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갔다 올 거예요. 그냥 이번에 써. 지금 일도 별로 없는 거 다 알잖아. 이번에 연차 써. 사장님,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일 없는 거 다 알잖아. 내일부터 연차 쓰는 거로 처리한다. 나가봐. 사장님, 아이, 그래도 라셋. 와. 아이씨, 영사는 나중에 주겠다고 했는데 왜 지가 지금 억지로 쓰래? 우리가 뭐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 사장님 하라면 해야지. 10월에 동생이 결혼해서 그때 우리나라에 가려고 했는데 아이씨. 오늘부터 출근이지? 나 간다. 자네가 봐. 혼자서 갈 데도 없는데. 야! 너 왜 출근했어? 15일도 쉬었어요. 에? 그래? 너 쉰 김에 5일만 더 쉬어라. 예? 공장에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 나와서 할 일도 없는데 뭐하냐? 이번에 푹 쉬고. 하지만 야, 내가 일이 많으면 쉬라고 하겠냐? 요즘 주문량이 많이 떨어졌어. 그 다음 주에 새로 주문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때 나와. 사장님,
이거 짝퉁이 안 주는데요. 뭐? 아씨, 그것도 왜 안 돼? 이번 달에도 수고 많았다. 다음 달부터 더 바빠질 예정이니까 더 열심히 일해주고, 응? 자, 가서 일이 그래. 사장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저 월급이 모자란 것 같던데요? 아, 그거. 너 그 연차 말고 5일 더 쉬었잖아. 그래서 5일 더 빼고 준 건데, 뭐 잘못됐어? 네? 아, 사장님이 수약을 쉬었잖아요. 그래서 뭐 신고는 신고잖아. 야, 내가 땅 파서 사업하냐? 일을 안 해도 돈을 어떻게 줘? 그래서 맞지? 사장님, 저희가 또 잘못된 것 같은데요. 또 너냐? 또 뭐가 잘못됐는데? 이번 달에 주 48시간 일하는데 연장 근로수당 안 나왔어요. 뭔 소리야? 주 48시간이 맞잖아. 그런데 무슨 연장 근로수당이야? 아니에요. 주 40시간이야. 그래서 9시간 넘으면 연장 근로수당 주셔야 해요. 뭔 소리야? 주 48시간이야. 아니에요. 바꿨어요. 아, 참네. 이놈이 무슨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야, 한국 사람이 내가 더 잘 알겠냐? 외국인이 네가 더 잘 알겠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빨리 가서 일 좀 해. 너 왜 그래? 48시간이잖아. 아니요. 이제는 40시간이야. 아이씨, 자기가 쉬라고 해놓고 왜 돈을 다 안 줘? 저 또라이. 일이 없으면 휴업을 해야지. 법에서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끔 휴가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1년을 일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총 15개 이상의 휴가가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개 휴가는 안 생기지만 대신에 한 달에 하나씩의 월차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2017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에 발생한 월차 11개와 1년이 지났을 때 발생한 연차 15개가 각각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총 2년 동안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사업주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했을 때 이게 유효하게 우리한테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연차가 없어지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너 연차 몇 개 남았으니 사용을 해라 라고 해야 되고 연차가 없어지기 2달 전에 날짜를 지정해서 이날은 너 연차니까 나오지 마 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 우리는 연차 수당 없으니까 그냥 연차 써라 라고 한다든지 또는 구두로 오늘은 너 연차니까 그냥 일하지 마 라고 하는 경우는 유효한 연차 사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연차가 15개인데 사업주가 뭐 우리 지금 공장에 일이 없기 때문에 너 20일 동안 쉬어라 라고 하는 경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날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거고 사업주가 너 이날 일하지 마 라고 하는 경우는 휴가가 아니라 휴업이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임금을 100% 못 받는 거는 불법이고요. 적어도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이 기준이고요.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우리는 기본 근로시간이 일주 44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40시간이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4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임금일 텐데요. 정당한 임금을 내가 지급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 보다 내 임금이 적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출퇴근에 대한 기록이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데, 이 기록을 하루하루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는 편이 이제 나중에 만약에 임금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용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주인공이 봤어? 엄청 멋있더라. 나는 그 사람이 좋아. 영화 나오면 다 봐. 이름이 뭐지? 생각 안 나네. 아, 다 못 나가지 이름도 몰라? 봐봐. 어? 뭐? 저거. 아, 도둑인가 봐. 어떻게 잡을까? 아니, 일단 신고하자. 어디다가 신고해? 아이, 그 번호가? 아, 119? 그건 폴. 아이고, 그럼 뭐지? 아, 생각이 안 나네. 아, 황사 가발이었어. 아, 왔어? 영화 재밌었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가자니까. 쉬는 날에도 기숙사에서 안 나가서 뭐해? 쉬는 날은 쉬는 거야. 나가면 피곤해. 아까 오줌길에 도둑놈 봤어. 틀 제한한 아저씨 지갑을 훔치더라. 어떻게 했어? 신고했어? 아니, 그 번호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나갔던 한국 사람에게 못하겠어. 아이, 112 있잖아. 112야. 아, 112. 아이, 바보들. 거기나 그 영화자. 너희 머리는 잘 돌아가려면 기름칠 좀 재야겠다. 소고기? 오, 맛있겠다. 재밌었어. 빨리 해. 야, 시몬, 이거 없어. 사고 가지고 와. 왜 그래?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물판이 너무 커. 빨리 많이 구워 먹으려고 일부러 큰 거 샀지. 아니, 가수 뜨거워지면 폭발해. 아이, 수모. 큰세나. 아이, 큰일 나냐고. 수모, 아까 그 가수도 그냥 버렸지? 왜? 아이고, 그냥 버리면 안 돼. 그러다 나중에 잘못해서 폭발할 수도 있어. 가수 콘에 다 빼고 버려야 해. 여기서? 아니, 밖에서 공이 잘 통하는 곳에서. 여기 폴라면 우리 다 죽었는데 여기 수화기도 없잖아요. 그래, 우리 수학이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기숙사에서 몰라서 수근은 이주노동자들 뉴스도 봤어. 폴라면 어디다가 신고해? 119. 아, 119야. 119. 범죄가 발생했거나 범죄자를 발견한 경우는 112, 불이 나거나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112와 119 모두 다양한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 말고 신고해야겠습니다. 112나 119에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주소를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마석가구단지 가장 큰 길로 와주세요가 아니라 남양주시 가구단지 옥길 땡땡 빌라 앞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주민 친구들에게 자신의 회사 주소나 집 주소를 외워두라고 하는데요. 그래야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주소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범죄 피해를 당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112나 119에 각각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관과 구급요원이 동시에 출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화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112나 119 모두 문자 메시지나 영상통화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또한 신고 앱도 있으니 상황에 맞도록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전화기가 없는 경우에는 근처 공중전화에서 무료로 신고하실 수 있고 또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CCTV나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참, 거짓 신고는 절대 안 되는 것 아시죠? 주방 시설이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부탄가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난 용기는 용기 내에 소량이라도 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기에 구멍을 뚫어서 남은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버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스를 다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바람이 잘 통하며 화기가 없는 곳에 버리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냄비나 후라이팬은 가스레인지보다 크면 화기가 가스 용기를 가열하게 돼서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보다 큰 냄비나 후라이팬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밀폐된 텐트 안이나 좁은 방에서는 질식 또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산소 부족과 일산화탄소의 발생으로 두통이 생기거나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이나 기숙사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렇게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면 화재가 났을 때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그 물건이 타서 불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피난을 할 때 물건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 작업을 하시기 전에 항상 주변에 그 타는 물질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불이 날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소화기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가지고 오셔서 안전핀을 뽑아야 합니다. 안전핀을 뽑을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뽑으면 안 뽑히기 때문에 안전핀을 뽑을 때는 반드시 손잡이 밑에를 양손으로 잡지 마시고 안전핀을 뽑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있는 쪽으로 호스를 잡으셔서 불이 있는 방향을 향합니다. 또한 바람은 등지고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있는 손잡이를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빗자루 쓸듯이 소화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불이 났을 때는 먼저 대피입니다. 대피를 하신 후에 119 신고를 하시고 상황이 되면 그때 화재 진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